안녕하십니까. 상당히 오래간만에 동영상을 올립니다. 제가 지난달에는 그 식당에 아르바이트를 좀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글 쓰는 거나 또 동영상 올리는 거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했는데 자꾸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왜 동영상이 올라오지 않느냐 이렇게 욕을 해가지고 요번에는 이제 안철수 사주를 가지고서 그 대권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이 결국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전서부터 해주고 싶었는데 요번에 처음 올립니다. 안철수가 지금 바른미래당의 이제 실질적인 당수죠. 뭐 유승민이 있다 그러지면은 그는 지금의 한국당에서 이렇게 빠져나온 그 파들이고, 그 안철수가 이렇게 해가지고선 그 지지 세력해가지고 안철수 이렇게 해가지고 몇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진 바른미래당이 있죠. 이게 이 그러니까는 안철수 사주를 보면은 바른미래당의 그 미래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네이버 블로그 천문명리 하나님에 들어가면은 안철수가 맨 처음 이렇게 그 토크쇼 해가지고 뜨면서 청년들한테서 이렇게 인기를 막 받기 시작할 때 뭐가 있었냐면은 이제 대권으로 나가라, 뭐 그다음에 서울시장 나가라 이렇게 했었거든요. 한창 피크가 됐을 때 이 안철수가 지금 박원순이한테 이렇게 서울시장을 연거지장한 걸 지가 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자기가 안 한다 이렇게 해야지 시기를 놓친 거죠. 시기를 놓친 걸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삼국지에 이 제갈공명 얘기가 있습니다. 그 유비하고 관장비가 상거출해가지고 제갈령을 이렇게 찾으러 갔잖아요. 근데 저도 명리를 하지만 명리를 깊이 하는 사람들이면 이렇게 주역을 좀 알게 돼요. 그 주역을 이렇게 보면은 그날의 일진이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다가올 일을 자기가 예측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가장 좋은 예가 뭐냐면은 그 조선시대 이인은 그 신면 양병설을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이 이제 주역을 이렇게 봐가지고 임진왜란이 일어날 거를 이 주역상에 큰 안 좋은 일이 터질 거다. 실제로 임진이 주역상으로는 세월이 되게 안 좋아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임모할 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고 하는 이제 임모일 때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고 했는데 그때도 그 여자가 득세한다 그런 일이 있는데 누구한테 이제 크게 당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임진적이가. 그래가지고선 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앞으로 이렇게 내다보면서 이게 실제 역사상에서 나온 신면양명설을 주장을 했어요. 그거는 주역에서 국가의 세운을 딱 점쳐보니까 임진년에 큰 무슨 사건이 벌어질 거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는 그걸 앞날을 내다보면서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그걸 안 했어요. 똑같이 뭐냐면은 이 제갈공명 같은 사람도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는 조조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픽업해가지고 쓰기를 원했던 거죠. 근데 그러면서 삼국지나 어떤 그 야세에 나온 이런 거에서 딱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이 사람이 일부러 피했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누가 찾아올 거다. 그런데 나 어디 나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기 하면서 그 종한테 얘기하고 나갔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두 번을 유비가 오는 걸 알면서도 피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뭐가 됐냐면은 일국의 왕 되는 사람이 자꾸 와서 천하를 도우며 같이 일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세 번째 그 사람의 그 유비의 인성이나 이런 게 겸손하고 이런 게 탐복해가지고 따라갔는데 명리업계에서는 그러니까 명리는 주역을 포함해서 얘기하죠. 명리업계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때 제갈공명이 유비를 쫓아가지 말았어야 된다. 이것이 얘기입니다. 뭐냐면 그 사람은 명곡상에서 좋게 나타나가지고 사람은 좋고 그렇게 했지만 운행이 천하를 통일할 수 없는 그런 운이 왔기 때문에 제가 분명 그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자기 운명대로 갈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알고 나서는 이 사람이 그냥 유비를 쫓아가서 해요. 그래서 유비가 저기 하고 나서 이제 그 오장훈의 전투에서 뭐 했냐면은 사마이하고 사마이도 이게 천기를 보는 사람이었고 이제 명리 이걸 아는 사람이었어요. 제 얘기는 삼국지에 나오는 얘기니까 꼭 읽어보세요. 그래가지고 우선 그 도모를 하다가 그 제갈국명 도모를 하다가 나중에는 이 사람이 이제 폐병이 있었어요. 제갈국명. 그래가지고 우선 그 자기 명이 이제 지는 걸 알고 있어가지고 죽을 걸 이렇게 알고 있었죠. 근데 사마이도 천기를 보면서 뭐 했냐면은 별이 떨어지는 걸 보고 나서는 제갈국명 죽겠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가 저기 한 거예요. 쳐들어온 거죠. 근데 그 이전까지만 해도 자꾸 이제 시비를 걸면서 이렇게 전쟁을 하자, 싸움을 하자 이렇게 해도 사마이는 문만 닫고 안 나왔었어요. 그냥 천기에서 별이 떨어진 거 보고는 갑자기 딱 왔는데 그때 뭐 했냐면 제갈국명이 자기 이제 폐병이 걸려가지고 죽는 그런 운이 왔다는 걸 자기가 알았죠. 그러고 나서는 장막에 49제 그 촛불 49제 지내듯이 49개 촛불에다가 7개 촛불에 가운데 자기 위패를 모셔놓고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식으로 이렇게 했죠. 이렇게 한 길을 늘린다는 거는 쉽게 말하자면은 대운을 10년을 연장한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대운 10년을 연장한다는 의미예요. 그걸 하다가 위원인가 장수가 이렇게 쳐들어온다 해서 탁 들어오면서 천막에 이제 병사들 똘똘 말아가지고선 똘똘 이제 경비를 쓰고 해서 이렇게 막기때 했는데 결국에는 촛불을 이렇게 떨어뜨려서 이렇게 죽어요. 그러니까 촛불이 꺼졌어요. 그래서 그때 제갈국명이 한 말이 있어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천비를 알고 이런 주역이나 모든 걸 알고 있더라도 운명이라는 건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토하면서 결국에는 이 각혈하면서 죽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52세인가 50대 초반에 제갈국명이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그 제갈국명이 뭐냐면은 이 폐병 걸리고 모으면은 이게 거의 폐인데 이게 신금이나 경금이 폐 쪽이 많이 지병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폐병, 그러니까 지금이라면 이제 폐병으로 일찍 이제 폐암이나 이런 걸로 일찍 제갈국명이 죽고 나서 이제 천하통일을 못했죠. 그거는 제갈국명이 자기 사주나 천기를 다 알고 있대요. 그렇다는 얘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주역이나 이런 걸 보면은 실질적으로 적의 세계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한 얘기는 천문명리 하나님에 들어가면 제갈국명이라 치대든가 운명이란 이런 걸 치면은 지금 이 제갈국명의 그 내용이 다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제갈국명이 나오고 삼국제 그 말. 그러니까는 아무리 저기도 인간은 운명을 마음대로 할 수 없구나. 그거를 이제 이 천문명리 하나님에 가지고 검색에 제갈국명을 치든가 운명이란 이런 걸 치면은 지금 얘기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안철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왜 안철수에 얘기하냐면은 동영상 올리고 글 올리고 이렇게 하는데 차기는 황교안이가 된다 제가 이렇게 올렸어요. 황교안이가 왜 되냐면은 내년에 올해는 이 사람이 정사일주거든요. 정사일주고 올해는 개인예를 정해하고 이렇게 합의돼가지고 관련이 크게 와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사주에 복덕수기라 있어가지고 자기 노력한 이상으로 많은 사람이 복하고 덕이 온다는 그런 좋은 것이 황교안 사주에 있습니다. 그거는 용신을 파악해 사주명국의 용신을 파악해 이런 것보다는 사주 전반적인 것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큰 거를 잡아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성격이 전 운명이 되죠. 그렇게 돼가지고 황교안이 이렇게 돼가지고 하는데 황교안이가 자기 내년 총선에도 황교안이가 되게 득세합니다. 정선에 이제 경자 이렇게 돼가지고선 재생관 해가지고선 관생해야지 평관으로 와가지고 크게 당선돼가 득세합니다. 신춘년도 이렇게 해가지고 사회적 복덕주기가 이렇게 오고 오는데 이민년 2022년 이민년 대선이 오는데 일단 정의합이 돼가지고 완전히 관인상 생활 딱 뜨는 운이 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주를 웬만큼 딱 공부한 사람을 딱 보면은 황교안이가 운이 상당히 좋게 잘 흐르는구나 그걸 알 수 있을 거예요.
황교안이가 교회 믿는 전도사라 하더라도요. 내가 보기에는 어디 가서 저 같은 사람한테 자기 운명에 대해서 봤을 겁니다. 명리라는 거는 하나님의 자연 법칙이에요. 가장 비근한 예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남자 여자가 이게 그 아기를 만들어 가지고 생산해내는 거는요 전적으로 이 육체의 법칙에 따릅니다. 그래서 육체의 법칙 따르는데 남자는 기도해 가지고 뭐 점지해 달라 막 이렇게 그 하나님의 기도 이렇게 모였는데 저는 그런 식의 무슨 얘기냐면 그냥 남편하고 뭐 자기하고 병원에 가지고 누가 문제 있는가 이렇게 아기를 못 가져 누가 이제 문제가 있는가 이거를 알고 난 다음에 저기를 하는데 그 무슨 얘기냐면 남자의 정작의 힘이 약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쉽게 말하면 아기를 갖는 거는 기도에서 받는 거 그것보다는 육체의 법칙에 더 따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인간들이 다 이게 태어나고 뭐고 하는 거, 그 창세기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자체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인간이 살아가고 태어나고 죽고 하는 그 자체의 큰 틀의 큰 원칙은 암컷 수컷을 만들어 놓고 만들어 놓고 하듯이 하나님이 큰 자연 법칙으로 만들어 놓은 자연의 섭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큰 의미에서 이 명리사주도 하나님의 큰 자연 섭리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자꾸 얘기가 다른 데로 가는데 그렇게 되죠. 근데 그 안철수 사주는 천문명리 하나님에 보면은 그 안철수 사주는 한 서너 번 이렇게 인용해서 올린 게 있어요. 그거 보면 압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기는 상당히 오랫동안 얘기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자주 저기를 안 했지만은 도대체 이 사람의 사주가 어떻게 되고 차기 대권은 어떻게 되느냐 이걸 누구한테 전화도 오고 댓글에서도 안철수는 차차기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한테 이렇게 좀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궁금증은 내가 한번 풀어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이거 하는 겁니다. 안철수는 어떤 적이냐면은 남명이죠. 그러니까 내가 왜 굳이 남자를 썼냐면요. 사주를 우려하면은 여자가 우위로가 많이 오는데 자기 여자라는 걸 말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운명이라는 거는 엄마 뱃속에서 남장하고 정장을 딱 만났을 때 그 염색체 해가지고 남자 여자가 생성되는 그 자체부터가 이제 그 운명이 되는데 이거는 내가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운명이라는 거는 내가 남자로 태어난 거, 내가 여자로 태어난 거, 이 자체가 운명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큰 자연 섭리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내가 굳이 남자로 쓴 거는 안철수는 남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많은 사주를 여자 남자 거 많이 풀어지면은 껍데기만 그 씨를 주는 남자 역할 받치돼 가지고선 아기를 만들어서 아기를 생성해서 이렇게 잉태해 가지고선 저기 하는 여자의 기능 그것만 있지만 실제로 명리 사주를 깊게 풀다 보면요 껍데기만 여자고 껍데기만 남자고 뭐 껍데기만 뭐 그러면서 살면서 남자 여자의 기능이 바뀌면서 사는 그런 부부도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사주 풀어주면 너는 남자 사주인데 껍데기가 여자구나 이렇게 표현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남자의 것을 뭐냐면 이렇게 안철수 사주는 1960년 2월 26일 7월 51세 근데 이건 거의 확실하고 정확한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동영상 이렇게 보면은 거의 다 뭐 이렇게 그 상년월을 이렇게 딱 나오면 그냥 지 마음대로 막 풀어가지고 음력으로도 풀고 양력으로 풀고 이렇게 해가지고 동영상이나 이 플로그에도 많이 올리는데 저는 아예 그 뭐랄까 그 생일 가지고 장난하지 말아라 그냥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쉽게 말하자면 생년월일이 틀리거나 특히 시까지 확실히 알지 않으면요 그 사주를 이렇게 무너면 안 되고 운매를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62년 2월 10일 아침 7시 10분 이렇게 부산에 태어났죠. 그러니까 올해 58세예요. 사주원국은 제 네이버 블로그 천문명리 하나님에 들어가면은 저기가 있어요. 이 사주원국이나 12운서, 12신서 대운에 이렇게 모여 있게 있어요. 근데 제가 뭐냐면 얼마 전에 누가 이제 명리 강의를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명리를 푸는 원칙은요. 첫 번째 사주원국에서 이 네 기둥을 제대로 잘 뽑아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운행을 이건 사주 그 어플 받으면은 이런 것까지 다 나와요.
근데 한 7, 8년 전까지만 해도 12운석 12신살이 없었어요. 그러다 요즘은 모든 것이 그 4주 그 프로그램 거기에 보면은 어플에 보면 12운석 12신살 다 요즘은 나오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그 뭐냐면 4주 온국에 이걸 제대로 다 뽑고 대운행까지도 만체력 그걸 쭉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12운석 12신살은 그 요즘은 다 이렇게 그 4주 어플에 보면은 그것이 다 나오긴 하고 하는데 신살만큼은 큰 신살만 대충 있건데 그 별로 이게 중요시하고 얘기를 이렇게 뽑아서 올려 있는 그 만세력 기준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제가 이렇게 자세히 다 이렇게 뽑고선 이렇게 그 여러 가지 다 뽑고 하는데 사주는 미신이 잘 때는 아닙니다. 경제학이나 사회학이나 심리학처럼 하나의 학문이에요. 동양 선현들이 6천년 동안에 이렇게 형성돼 가지고선 그렇게 계속 발전해 가지고 만들어낸 가설과 명제가 이렇게 완전히 정립한 하나의 인문학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주를 미신이라는데 나는 참 그거 아니 이게 그럼 네 그러면 경제학이나 뭐 이렇게 사회학이나 심리학 같은 거는 넌 미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냐? 그게 저거냐? 그러니까 내가 극단적으로 얘기하지만은요 솔직히 경제학보다 이 명리 사주 명리학이죠. 이렇게 사주학 명리학 이것이 더 잘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뽑고 하는데 사주를 푸는 거는 첫 번째는 오행론을 공부해야 됩니다. 오행론은 갑자, 을지가 60갑자 나와가지고 그 천간 10개, 지지 12개 그 속성을 다 하는 것이 오행론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서 오행의 상생, 상극 이렇게 나오는 거 그거는 명리의 기초입니다. 그 다음에 육신론 이 사람이 이게 을목이라고 하는 그 오행론이지만 요거는 정인이다, 요거는 막 겁재다, 요거는 막 편재다, 요거는 정재다, 뭐 요거는 뭐 정관이다 하는 그 육신론상에 나오고 그 성격을 또 일일이 다 공부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공부해야 할 것이 운성론입니다. 이 운성론은 이 사지의 그 정적인 기나 상태, 그 심의 강약 요거를 나타냅니다. 그래가지고 이 운성론에서 가장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격이에요. 성격. 그 사람의 성격입니다. 이 운성론의 신살 그 다음에 그 뭐냐면 이게 신살론이에요. 이 신살론은 뭐 지살이다, 뭐 역마다, 그 다음에 망신이다, 겁살이다, 뭐 이런 큰 신살은 그 오행론 60년 해가지고 신살을 보지 않는 사람들 그건 다 접목해서 풀어내고 해요. 근데 신살에는 그거 말고도 그런 그 저기 말고도 숨겨져 있는 신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이 내가 12신살은 일반 신살이라 그래요. 그 신살은 가장 전형적인 케이스는 뭐냐면은 그 일간 기준에서 쭉 뽑는 게 있고 연지, 월지, 일지 요 세 기준으로 해가지고 신살이 다 나타나는데 그걸 다 뽑아야 돼요. 제가 다른 사람보다 특징이 뭐냐면 이 신살을 다 뽑는다는 거예요. 있는 걸 다 뽑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4주 8자를 다 뽑아놓고서 거기에 숨겨져 있는 걸 남들이 다 끄집어내고 이렇게 다 밝혀놔가지고 기록을 해놓고 나서 읽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 그것이 제가 얘기하는 적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제가 얘기하는 건 4주 푸는 것이 하나의 원칙이자 틀인데 실상은 이렇게 해서 요걸 다 뽑아내야 돼. 근데 요거는 기초입니다. 기초. 요거는 기초적으로 다 뽑아야 돼. 그러니까는 4주는 오행론, 육신론, 운송론, 신살론 요 네 가지를 다 공부하고 난 다음에 종합적으로 비빔밥이 돼가지고 딱 이렇게 풀어내야만이 제대로 이렇게 정확하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사주옹계 보면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럼 무슨 적이냐면 모든 것은 이 일간 의지로 보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요게 이제 신살 쭉 뽑고 오는 거 요거까지 다 나왔죠. 그러면은 이 오행이 어떻게 되고 이 사주의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 이렇게 있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거를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신살 뽑고 뭐 이런 거 뽑던 거는 저는 이제 미분한다 그래요. 수학이 미분한다 그러죠. 미분해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도 다 뽑아내고 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오행구성 뽑아내는 거는 이 사지의 인수분해를 하는 겁니다. 이 사지가 뭐냐면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제 저기 을목이니까 이제 목적을 가운데 두고
관성과 재성 두고 인수와 식상을 이렇게 두고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주가 도대체 얼마큼 신강하고 오행이 어떻게 구성됐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 오행 구성하면 이 사주가 신강이냐 신약이냐 이걸 알 수 있고 격국용실 잡아내는데 기초가 됩니다. 이 오행 구성 뽑아내면. 그래서 그러면 그 목성 위주로 해 보면은 관성, 인수, 비겁, 식상, 재성이 되죠. 그러면 여기다 금성이 하나 있고 수성이 2개 있고 목성이 3개 있고 자기 포함해서 3개 있고 그다음 화성이 보이는 화성은 없어요. 그게 토성이죠. 근데 이 지지가 보면은 아 이건 화성이 없구나 이러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보이는 건 없어가지고 화성이 이렇게 미약하구나 이렇게 봐가지고서 이게 병야 이게 쉽게 말해 이렇게 그 보틀렛 됐다 그러죠. 이렇게 가상을 이렇게 화성에서 오행이 잘 흘러야 되는데 막혔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화성이 만만치 않게 있습니다. 이 그 저기 인목에는 무병갑이라고 하는 지장간의 병화가 있고 여기에는 정월기라고 하는 정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저책에 보면은 이 병화도 셉니다. 화성도 세다. 그러니까 이 사주는 오행이 다 구비돼서 잘 흐르는데 오히려 이 천간에 떠 있는 이 금성이 약합니다. 금성 이게 지제는 이거는 을개무해가 있는데 금성의 기집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는 명목상 보이는 이렇게 재성을 통해 가지고 이 관성이 받들어지는 그런 식의 운이 있는 것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사주 오행 구성이 딱 보면은 화성이 없어가지고 이 사주는 화성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게 없어. 오히려 이 관성, 금성이 되게 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안철수가 이 관운이 자꾸 좀 오락가락하고 그 다음에 관운이 세게 오지 않는 이유가 지지 기반이나 어디서 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이 많이 가진 그 자체에서 명예나 관운이 이렇게 뜬다는 그런 식의 운이죠.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그렇게 오행 구성을 딱 하면은 아 이게 보면은 오행 될 때 아 이 사주는 화성이 없는 것은 지장간에 화성이 많아가지고 오행이 잘 흐르는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사주는 그 뭐 괴강격이다, 특수격이다, 종격이다, 화격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타나는 그 사주는 한마디로 많은 적이 없지만 좀 지랄 사주라 그래요. 근데 사주가 좋다 하는 거는 뭐냐면은 안철수도 상당히 좋은 사주입니다. 오행이 다 구비돼서 자연스럽게 흐르고 제 관성이 천간에 투관되는 게, 시간에 투관되는 게 제일 좋은 걸로 봅니다. 이 평강귀격이나 이런 게 사제는 유독이 이제 시상 1위라고 하는 말, 시상에 딱 하나만 떠 있는 관성이다, 재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만 좀 귀하게 봐요. 그래가지고 그 종격이다, 괴강격 특징 그걸 제외한 일반 내격에서 이렇게 되는 사주가 신강하면서도 그 관성이 딱 투과되는 이런 사주를 일단은 좋게 봅니다. 그러니까 재성은 지지에 감춰 있는 것이 더 좋아요. 천간에는 관성이 꼭 투과되어 있고 관성이 지지에 감춰 있으면 관운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시상이 그렇게 되죠. 그러면은 인수분에 딱 보면은 을미는 백호이주면 그 을미는 전로궁망이다. 이거는 쉽게 말하면 적이에요. 운송론에서 그 성격성에서 나오지만 이건 일지론에서 일일이 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을경 합이 돼 있죠. 인미 긴문이 돼 있죠. 그 다음에 지인 시지는 공망이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요거를 일단은 인수분해하듯이 다 이렇게 뽑아내야 됩니다. 뽑아내 이렇게 봐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이 공망이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있어도 없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시지공망이 되게 안 좋거든요. 시지공망이 제일 안 좋은데 이것이 뭐가 있냐면은 시지공망이 제일 안 좋은데 딸이면 괜찮아요. 근데 아들이면은 좀 뭐 병신이 태어나거나 불구자가 태어나거나 좀 안 좋더라고요. 시지공망. 그래가지고 말년에는 조금 이렇게 자기 노력에 비해서는 좀 안 좋게 된다. 그런 식의 운이 있고 그래요. 그러면 요거까지 다 뽑아놓고 이렇게 보면은 쉽게 말하면 이 사주가 어떤 격국이냐 이걸 알 수가 있죠. 이게 뭐냐면은 겁재 이렇게 하고 인수 이렇게 되니까 일단은 이 일간 기준으로 보면은 연지, 월지 이게 자체가 다 이게 자체가 다 이게 강하게 오니까 이 사주는 되게 태강한 사주입니다.
까딱 잘못되면 이 경금이 아니오고 했으면 이렇게 몰리는 사주가 갈 뻔한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사주가 되게 태강합니다. 근데 이 그 격국을 뽑는 거 원칙은 이 지장간 그 인목 속에 무갑인이라고 하는 그 무병갑이라고 하는 것이 천간에 투간돼 있어야만이 그 격국을 딱 따지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무병갑이라고 하는 지장간에 이 천간에 투간돼 가지고 떠 있는 게 없어요. 무병갑 중에 하나는 그 지장간이. 그래가지고 이 사주는 비정격 겁재격이라고 그래요. 비정격 겁재격. 그러니까 이런 겁재격에서 겉에는 이 정인이 두 개 있으니까 정인이 두 개 있으면 편인격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는 뭐냐면 겁재성 편인격 용정관사주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겉다르고 속다르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일단은 진짜 이 겁재가 강한 사람들이 특징이 뭐가 있냐면요. 남한테 지기 싫어 아주 노력하고 자존심이 되게 강하고 되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이 정인격이 있게 있어가지고서 되게 학자적이고 많이 고집세고 그 다음에 학문적이고 이런 것이 좀 있어요. 거기에다가 뭐가 있냐면은 이게 인미기문이 있는데 이 기문 내가 이 사주를 풀어준 것 중에 뭐가 있냐면은 오행의 상생상극이 있어요. 첫 번에는 합이 있죠. 그 다음에 형 있죠. 충이 있죠. 파 있죠, 해 있죠, 원진 이렇게 있는데 옛날에는 원진을 별로 이게 중요시 안 했어요. 근데 사주를 많이 풀어주고 하는데 이렇게 그 합이다, 합하고 이 원진이나 이런 거는 정의되는 게 충되고 혹은 그 자체 사주 원국에 있으면은 그 성격이 오래 간다 이런 거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요. 다른 성충파에 이런 거는 대운상에서 이렇게 딱 오거나 어떻게 되면은 탕 치고는 그 끝나거든요. 일이 그 사건이 벌어지고 끝나고 액땜하면서 넘어가는데 이 원진만큼은 귀문은 거의 원진하고 같이 오는데 이 원진만큼 귀문은 같이 오는데 그 원진만큼은 아주 죽을 때까지 그거를 이렇게 해롭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기가 있어요. 근데 이 보통 기문은 원진하고 같이 엮여져 오는데 그 인미기문만큼은 안 그래요. 이 기문이 뭐냐면은 그 영적인 통찰력이나 귀신이 그 사람 문에 이르렀다 이제 그런 식의 살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신통방통하게 되게 똑똑해요. 영적 통찰력이 세고. 그래가지고 이 겁재가 있으면서 인미기문이 있으면서도 이 정인이 되게 인수가 강한 사람들이요. 독종이에요. 공부를 지독히 잘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안철시대에서 많이 공부를 했는데 이 사람은 천재성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책을 누구보다 빨리 읽고 막 저격을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이제 쉽게 말하자면 인미규문이 있고 이 인수가 이 투간되어 있는 사람들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겁재가 있어요. 누구한테 지기 싫어하는 그런 거 있고. 근데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 사주 전반적인 딱 보면은 좋은 것이 뭐 있냐면은 이렇게 협력귀신이 있어가지고 누구하고 저기를 잘한다는 얘기예요. 협력을 잘한다는 그런 식의 얘기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이 사주가 이렇게 양인이 있어가지고 나이 들어서는 되게 지독한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누구하고 같이 이제 잘 타협하고 뭐 그런 건 있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 사주의 탈란 결론이 뭐냐면은 이 사람이 결국에 대권을 잡느냐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올해 기해년 해가지고 이 겁사지살이 외국에 나가 있죠. 이 사람이 지살이 아니고 타지살이라 그래. 이 사람은 자꾸 외국이나 외지에 나가서 오랫동안 있는 그런 것이 기본적으로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기문이 있고 망신이 얼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장담을 잘하고 똑똑한 잘난 척을 좀 많이 해요. 이런 사람. 그러면서 또 이 사람이 을미는 백호이점에서 반환일자 가지고선 이 반환살이 있는 사람들은 거의 자기 배우자나 이게 부인을 되게 끔찍하게 생각 안 비나게 방연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궁합 볼 때 일지에 반환살이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잡아도 절대 이어놨고 남편이면 남편, 부인이면 부인을 끔찍하게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관대양 이렇게 지어냈는데 이 사람은 보통 자기 자존심이나 자기 저기를 자존감에 이거를 굽히지 않는 그런 식의 사주예요. 근데 올해는 물 먹고 외국에 나가 있는 사주예요. 그래가지고 이 기회는 이렇게 돼가지고 바른미래당이 조금 이렇게 저격에 가는 겁니다. 지금 이 상태가.
이렇게 가고 하는데 내년 총선인데 일단 대운상에 58세 해가지고 신대운이 왔어요. 신금대운이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대운세운이 맞아가지고 크게 득세를 합니다. 근데 이게 잔이 원진돼가지고 자꾸 이게 자진합대가 자기가 불리하게 와가지고 밑에 사람이나 동료들한테 자꾸 배척당해요. 그래가지고 내년 총선에는 국회의원이 당선이 되지만 자꾸 이렇게 쉽게 말하면은 그 떠나간다는 얘기죠. 바른미래에게 자기 그냥 고립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기반이 점점 없어지죠. 그러다가 이제 대선 이민년 2022년 대선 때 이때는 완전히 물먹습니다. 확 물먹어요. 이때는 경제 심해가지고 공천도 못 받고 안 됩니다. 그러다가 그냥 국회의원으로 쭉 이렇게 가다가 66세 2027년 대선 때 이렇게 있는데 그때는 63세 이렇게 돼가지고 그 저기 67세 이렇게 해가지고선 68세 이렇게 돼 신금대운이 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67세 무신대운일 때는 대운세운이 맞아져가지고 확 자기 운이 확 와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다음에는 황교안이 되지만 그 다음에는 안철수 계속 정치를 하면은 대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2027년도 67세 때는 대권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